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북한에서 그리고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을 시원하게 탈탈 털어놓고 가는 탈탈탈 시간입니다. 오늘 아주 아름다운 또 이미양님 모셨습니다. 이향민님. 네. 죄송해요. 벌써부터 이 아름다움에 취해서 빠졌어요, 제가. 네, 성주 씨가 말을 더듬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겠네. 예, 오늘 아름다운 이제 그 미녀분 이향민님 모셨습니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북한에서 어디서 사셨고 또 네, 어떤 네. 일을 하셨는지.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고요. 넘어온 지는 이제 4년 됐고 나이는 25살입니다. 네, 네. 오늘 또 열심히 탈탈탈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프로그램 들어보셨나요? 탈탈탈 어떤 네, 프로그램인지? 그럼요. 많이 그래요? 봤죠. 봤어요? 네, 재미있고 또 네. 네,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탈탈 털리고 갈 준비 네, 되셨나요? 뭐 함경도 청진 저도 이제 뭐 포항 장마당이라든지 수남 장마당에서 많이 저는 훔쳤죠. 꽃제비 네, 그렇죠. 예, 많이 훔칠 때는 그때는 또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절 못 봤을 수도 네. 있는데 창파라고 하면은 좀 이제 유명했어요. 네. 두 분이 어쨌거나 서로는 몰랐지만 같은 청진 같은 지역 공간에 네, 있었죠. 숨을 쉬고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살았었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청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네. 청진에서 쭉 사신 거예요? 네, 20살까지 쭉 살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은 뭐 부모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지금 현재는 제가요 어머니만 모셔온 예. 사람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북한에 계시고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럼 어떻게 뭐 외동인가요? 그러면? 네, 외동이에요. 아, 외동딸이시구나. 네. 예쁜 이유가 있었어.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고 그러니까 뭐 사실입니다만. 죄송해요. 네. 참 제가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네요. 그럼 북한에서 사실 때 어렸을 때 뭐 인민학교라든지 소학교였죠 그때는 소학교라든지 네. 뭐 네. 중학교라든지 그때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부유하게 살았죠. 저희 그래요? 아버지가 판매소, 그러니까 청진시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무역 회장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진짜 20살까지는 쭉 고생이란 거 모르고 진짜 사람들이 다 쌀밥에 고기를 먹고 사는 거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죠. 공주님이셨네. 네. 그러니까 예쁘네. 난 고생 많이 했는데 북한에 있을 때. 그러면 뭐 북한에 살 때 뭐 어렸을 때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겠어요. 잘 사니까. 엄청 친구가 되게 많았고요. 또 모든 선생님들이나 모든 옆에 있는 저희 지인들이 저를 많이 이뻐했죠. 왜냐면 학교 때도 모든 지원 물자 제가 담당했거든요. 학교에서도 모든 걸 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고등중학교 때 저희 농촌동원 나갈 때 뭐 그럼요.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컨테이너 차에다가 라면, 기름, 밀가루, 쌀, 이야. 과자부터 네. 다 실어갖고 애들한테 펑팡이 막 해주면 애들이 와! 그죠? 저를 막 엄청 좋아했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김정은이었네요. 거의 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한 그러니까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농촌동원 나가서 일 안 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농촌동원 나간 이유가 이게 뭐 재밌잖아요. 친구들이랑 그쵸, 네. 노는 그 재미로 나갔었지 뭔가 뭐 나오라 해서 나간 거 절대 아니고 남들처럼 고된 노동하고 막 나가기 예, 싫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절대 아니라 다른 저는 친구들은 나가서 네. 애들이 새벽 4시부터 김매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7시까지도 자고 선생님이 제가 요리사했거든요. 신고했어요. 선생님이 내 대신 깨나서 밥을 해주고 야 일어나라 애들이 온다 일어나라 이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바쁘는 척하고 이랬었어요. 일한 척하고 예. 그러니까 힘든 일 안 하고 그냥 네, 그럼 야유회를 갔다가 뭐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 뭐 다른 친구들은 그냥 뭐 해가 뜨면은 거의 엉덩이가 거의 70도가 돼가지고 호미지고 막 땅을 파는데 네, 맞아요. 자고 있고 네. 애들이 올 때 일어나서 밥 좀 하다 좀 먹으라 주고. 네, 또 제가 기타를 좀 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김매기 하면 제가 기타 들고 나가서 애들한테 노래를 불러줬어요. 짱짱짱짱. 그럼 그래서- 식모에다 선전대까지 그래서 하셨네. 남자애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어요. 그런 것 제가. 같아요. 유튜브에도 향미 씨 그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영상이 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보셨어요? 저도 준비를 하고 저 끝나면 바로 찾아볼게요. 거기 게스트가 누구냐에 따라 준비를 하고 아이고. 아. 네. 그러면 뭐 아버지가 그렇게 뭐 회사에 회장이셨고 네. 어머니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면 또 되게 긴데요. 제가 4살 길게 때 해주세요. 4살 네, 때 네네. 아빠 엄마랑 이렇게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평양에 시집을 갔고 저는 아빠랑 살았죠. 그래서 내가 20살 때까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가 엄마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16년 동안 새엄마랑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쓰고 했는데 그 새엄마에 대한 그런 압박으로 제가 마음고생을 되게 그렇죠. 많이 눈치 해가지고 많이 눈치를 보고, 진짜 눈치 하나만 되게 그게 이제는 20살 되면서 이게 엄마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난 엄마한테 가야겠다. 저 20살 때 엄마를 찾아가지고 왔는데 보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나남구요? 네, 나남구. 그 제일 멋사는 동네잖아요. 거기서 엄마가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엄마랑 같이 살다가 제가 남한에 먼저 넘어왔고. 그러면 어머니는 평양에서 시집 오신 거예요? 청진으로? 엄마가 평양에 시집을 갔었다가 이렇게 중국으로 다시 가셨나 봐요, 혼자서. 그러면 이제 4살 때 아버지랑 헤어지시고 평양으로 시집 갔다가 그리고 어머니는 중국으로? 네, 엄마는. 가다가 엄마가 북성이 돼서 다시 청진이 온 거죠. 엄마 고향 청진이니까. 그래서 북성되면 그때 당시엔 되게 심각했어요. 막 진짜 집도 없고, 그쵸, 막 매 맞고, 사람들이 사람 취급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생활이 되게 바빴었어요. 어머니 찾으셨을 때 어땠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했을 때 4살 때 기억은 엄마가 진짜 예뻤어요. 진짜 키도 저보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향미 씨 보니까. 근데 제가 20살 때 갔을 때 엄마의 모습이 이게 엄마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엄마가 많이 늙었고 못쓰게 됐고 또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제가 아빠한테 있을 때 되게 잘 살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 밍크 코트, 핸드폰, 뭐 돈 가지고 엄마한테 갔었어요. 그래 가서 엄마의 바쁜 그런 거를 미워주고 엄마가 너 남한에 안 가겠냐고. 어머니가? 네, 어머니가 했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들었을 때?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빠한테 있을 때 남한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 남한이란 한상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 엄마가 남한에 안 가겠냐.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남한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냐 했더니 남한에 엄마의 친척이 있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분의 전화번호 제가 엄마가 아니까 연락을 하마 해서 연락이 되면 니 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하러 갔어요. 해령에 가서 언니 내 딸이 왔는데 좀 해달라 해서 야 들여보내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넘어갔죠. 근데 넘어갈 때는 엄마가 향아 잡히면 무조건 죽어라 엄마가 이랬어요 저보고. 아이고. 네, 잡히지 말고 죽어라 해서 갈 때 약이랑 면도칼 엄마가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번 북송돼갖고 왔기 때문에. 엄마는 그때 그 마음을 향아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한국에 가라. 근데 가다가 잡히면 차라리 죽어라. 그 고통은 중국이랑 남한이랑 잡히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잡히면 네가 더 고통스러우니까 잡히면 죽어라 해가지고 그때 제가 면도칼이랑 약을 챙겼어요. 무슨 약을 챙겼어요 그때? 그때 그 무슨 약이야? 그 있잖아요. 그 대마 그거 뭐지? 방송에서 그 있잖아요. 빙두. 아편. 빙두. 아편 먹으면 죽잖아. 이만큼 많이 챙겼어요. 먹으면. 그래서 엄마가 아편 이만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그냥 죽으니까 먹고 아니면 바쁘면 칼로 그냥 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면도칼이랑 약 챙겼어요. 근데 제가 그 약이랑 면도칼을 하나원까지 가지고 들어왔어요. 국정원까지 갖고 들어왔어요. 진짜요? 어떻게 해요? 안 걸렸어요? 가방에 넣었으니까.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게 뭐냐고 다 물어봤을 때 엄마가 준 거라고 다 얘기했었어. 이런 용도로? 네, 이런 용도로. 왜냐면 잡히면 그냥 더 심각하니까. 그렇죠. 국정원에 모르는 사람들은 약하는 약쟁이인 줄 알았어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뭐 머리 검사, 그러니까 검사도 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참. 그러면 뭐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뭐 아주 부유하게 사셨고 그래도 아까 뭐 어머니 뭐 새엄마 눈치 본다고 힘들었고 근데 뭐 친구들하고 그래도 뭐 이런 좋은 뭐 추억 같은 그런 것도 있었나요? 추억 정말 많았죠. 진짜로 제 주변에는 착한 친구들도 많았고 정말 가난한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게 내가 그 친구한테 옷도 사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면 다 진심으로 저의 친구였죠. 항상 나한테 감사했고 고마운 고맙고 그런데 여기 딱 남한에 오니까 친구가 없더라고. 그런 친구가 없더라고. 또 친구 만들기 되게 힘들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친구하고는 또 좀 달라요. 나이 들어서 만난 분들하고는. 아까 그 어머니 친척분들은 그러면 탈북자세요? 아니면 원래 여기 사시던? 탈북자시죠. 그분들은 이제 넘어온 지 20년 가까이 됐고. 제가 연말할 때 진짜 남한에서 못 가봤거든요. 그러면은요, 제가 궁금한 게 또 있는 게, 아까
뭐 아버지가 잘 사셨다 그래서 그 아버지랑 같이 살다 보니까 그 뭐 남한 드라마를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남한 드라마 처음에 볼 때는 어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니요, 저는 저희 집은 덕집이었고 딴 집이잖아요. 그런 집이었고 무서운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뭐 경찰 다 끼그셨으니까 그때 당시는. 그래서 그런 건 없었고 그냥 그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머리가 정신 상태가 되게 헝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사이가 너무 싫어지고 남한에 걔나 가고 싶고 남한 남자는 정말 잘생겼구나 이게 계속 지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대한 환상을 많이 가졌죠.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드라마를 봤습니까 주로? 그때 그 꽃보다 남자, 가을동화, 유리구두 다 같을 거예요. 저희 북한 분들이. 그때 그걸 많이 봤었는데 특히 거기서 꽃보다 남자 이민호한테 꽂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고생 남자 고등학생이 주인공이어서 향미 씨 또래의 여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그때 그 이민호를 보고 완전 한정해가지고 북한 남자친구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이민호 같은 남자가 북한에 있나 이런 있잖아요. 그 저희가 이제 게스트로 출연한 중에 한송이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이민호 만나려고 탈북했잖아요. 진짜요? 네. 근데 와서 그랬구나. 이제 환상이 다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죠. 남한에 오면 무조건 이민호를 만나고 꼭 내가 쟁취해야지 막 이러잖아요. 두 분이 라이벌 관계셨군요. 그러니까요. 한송이 씨와. 두 분 또 모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한송이 씨는 바뀌었대요 최근에. 그래요?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그래요? 네. 그냥 오로지 해바라기. 내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 팬은 그냥 이민호죠. 그러면은 이제 북한에 계실 때 혹시 뭐 농촌동원 말고 또 다른 뭐 그런 뭐 장사라든지 아니면 뭐 또 그런 뭐 경험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장사라기보다는요, 이게 돈 장사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했던 거예요. 달러상을 하셨구나. 달러요. 그때 아빠가 뭐 달러를 이만큼 주면 그 배에다 내가 차고 달러로 현금을 바꿔갖고 이런 심부름 많이 하면 또 아빠가 막 용돈을 엄청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이었군요. 그래서 그런 해서 용돈도 엄청 많이 받고. 밍크코드도 있고. 밍크코드도 있고 그랬어요. 그 청진에 사실 때 지금 뭐 그러면은 그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나요? 그 당시에? 그때 당시는 그래도 한 50%는 줬었나? 청진 사람들의 50%가 핸드폰을 사고.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은 다 진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못 사는 사람의 지방이 오니까 핸드폰이란 건 구경하기도 힘들고 그분들한테는 되게 신기한 그런 존재이더라고요. 핸드폰이. 그러면은 그 핸드폰을 이제 통화하면서 통화 품질은 괜찮았나요? 엄청 좋았죠. 그럼요. 인터넷은 안 되지만 품질은. 그럼요. 문자도 하고요? 당연하죠. 문자하고 핸드폰 노래 듣고. 사진 찍고. 2013년 탈북이니까 4년 전, 5년 전 얘기인데 그때는 또 뭐 10년 전, 20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요. 참. 그러면 혹시 뭐 이제 북한에 살아서 또 뭐 탈북도 하셨는데 뭐 북한에서 더 뭐 이렇게 뭐 알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 뭐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들 혹시 있나요? 북한에서 알리고 싶은 거는요. 뭐 똑같아요. 남한이랑 북한이랑 이렇게. 잘 사는 건 잘 살고 우리 남한 분들이 북한 사람들 되게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남한이랑 보게 되면 잘 사는 건 엄청 잘 살고 못 사는 건 정말 못 살아요. 저같이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 내 옆에 굶고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런 정도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실상을 잘 몰라요. 모른다. 저도 몰랐어요. 내 주변에 이렇게 쌀밥이 기여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걸 저는 몰랐죠. 그냥 저는 학교도 좋은 학교 다녔고 하다 보니까 그게 그러면 고등학교 다닐 때 아까 뭐 그 좋은 학교를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 다닌 친구들은 다 잘 사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럼요. 다 잘 살았죠.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탄강 사장, 다 사장. 그렇죠. 다 목욕탕 사장, 다 사장 자식들. 다 사장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잘 살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전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빠가 차로 태워다 승용차로 등하교를 했다. 그럼요. 그리고 또 제 개인 자전거가 있었어요. 벨로스타라고 일본 자전거인데요. 되게 인기 많았어요. 빨간 거였거든요. 거기다가 아빠가 또 일본에 가서 12점 볼레, 딱점볼레가 있어요. 그 자전거 뒤에 달면 그 12점에서 파란 물이 들어와요. 밤에 되면 야광이에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제 자전거가 진짜 사람들이 막, 저기 뭐지 막 있잖아요. 기어도 있고 그런 거였나요? 뭐요? 자전거 기어 넣는 거.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자전거인데,
북한에서는 되게 귀한 자전거죠. 남한에 오면 거기 귀한 거 아니지만 그쵸, 예, 북한에서는 되게 귀했고 수댕차였고 수댕 제일 비싼 거였고 스테인리스 스틸. 예, 그리고 또 다 옵션까지 다 박아가지고 그럼 자물쇠 이런 것도 좀 그럼요. 열심히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 네.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불편하시면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아름다우시잖아요. 북한 있을 때 혹시 남자친구 있었는지 저는 궁금해요. 그걸 물어보려다가 제가 뭐 네. 남자친구 왜 많았어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그렇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친구를 언제 사귀는지.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제가 한국에서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형이 있었어요. 형이 있었는데 형이랑 저랑 친하거든요. 친한데 이 형 집에 한번 놀러 갔는데 집에 한 5살짜리 애가 6살인가 5살인가 됐는데 이 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유치원 요즘 누가 제일 좋아하니까 여자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니 제일 친한 친구니 하니까 아니 여자친구야 이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와, 그 깜짝 놀랐는데 근데 여자친구가 뭔 줄 알아 하니까 알지 이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나중에 커서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아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 애들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제가 여자친구 없었거든요. 6살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는 없었거든요. 뭔가 뒤처지는 느낌. 네, 뒤처지는 느낌. 아이고. 향미 씨는 어땠어요? 네, 저는요. 들이대는 남학생들이 많았다는 거죠. 저한테는 들이대는 애들이 없었죠. 왜냐면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함부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깡패 망나니 오빠들이 많이 디스를 착한 애들은 저를 쳐다 못 봤어요. 착한 애들은. 쟤는 당연히 남자친구가 있을 거고 쟤한테 디스를 걸었다거나 큰일 나겠다 이랬는데 망나니 오빠들이 되게 저를 엄청 제 별명이 수댕이었거든요. 수댕. 녹슬지 않는 수댕.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스테인리스. 그래서 야 수댕 이러면 있잖아요. 되게 예쁘다 하트 뭐 이러면 있잖아요. 그랬었어요. 화투는 뭐예요? 북한에서는 하트 있고 좋다는 소리예요. 네, 좋죠. 화투. 하트 이러면 되게 너 좋아 이 소리거든요. 그럼 그래도 마음 드는 남자는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짝사랑했죠. 저는 학교 때 되게 착했나 봐요. 학급 반장이었는데 그 남자가 되게 좋은 거예요. 학급 반장인 그 친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다가오면 수집어갖고 막 피하고 이러니까 걔가 당연히 쟤는 날 안 좋아하는 거 생각했었죠. 전 속으로 되게 걔를 좋아하는데 근데 지금 많이 후회돼요. 이야기 해볼 걸 그래도. 많이 후회돼요. 내가 그때 제일 좋아했던 남자였고요. 그때 몇 살 때였어요? 그때 17살. 17살 때. 지금은 당연히 소식을 모르는. 그럼요, 모르죠. 17살이면 이제 그 고등중학교. 신기하게도 지금 현재까지도 꿈에서 걔가 자꾸 보여요. 그래요? 완전 신기하죠. 첫사랑이니까. 첫사랑이었죠? 그렇죠. 17살이면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 거의 졸업반 이때거든요. 고2, 고3 이때네요. 한국으로 치면. 비슷하네요. 저희 한국이랑. 그렇죠. 작가분들 어떠세요? 비슷해요? 그건 노코멘트인데요. 그쪽에서도 향미 씨 마음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꿈에 나올 정도면. 근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꿈이라는 건 전파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내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예쁘고 그리고 아버지 부모님이 잘 살고 이러면은 그 집안 딸은 정말 뭐랄까 저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에요. 대신 저희 아버지가 되게 엄격했어요. 너는 절대 남자를 만나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너는 20살 넘어서 남자를 만나되 그러니까 저희 그때 학교 때 화장했거든요. 화장을 했어요. 북한에서? 네, 화장했어요. 근데 화장하면 아빠가 욕했어요. 냄새나는 향수도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남자들이 따라온다 이러면 있잖아요. 뭐 입술 이렇게 바르는 거 그것도 하지 말아라. 무조건 하지 말라예요. 그럼 학교 갈 때는 이렇게 하고 집에 올 때는 막 지우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아빠 모르게 다다다다다다 재빠르고 있잖아요. 그러고 학교 막 가고 이랬었어요. 집에 올 때는 또 다다다다다. 집에 올 때는 물티슈로 막 하고 막 지우고 있잖아요. 근데 재밌게 사셨네 정말. 정말 재밌게. 저는 제가 북한 기억하면 저는 훔치는 기억밖에 없어요. 꽃제비 생활 3년. 아까 어머니 이제 탈북할 때 어머니가 면도칼을 줬다 그랬잖아요. 저는 면도칼이 이제 따는 칼. 진짜요? 네, 저는 따를 때 썼지. 몇 살 때 그렇게 하죠? 제가 12살부터 16살까지 4년간 이제 했었죠. 제가 제일 행복했던 순간
그러니까요. 98년부터 2002년까지 제가 했으니까. 예. 두 분의 청소년기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 딱 이게 나뉘네요. 이렇게. 참. 청진해서. 그러니까요. 예. 같이 있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어머니가 남한에 가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때 당시는 저희 아빠가 출장을 많이 갔어요. 예. 집에 한 달에 한 번이나 올 네네네. 정도였거든요. 그때 제가 새엄마랑 정말 무지 싸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새엄마가 별명이 아나스타시 엄마였거든요. 아나스타시. 네. 아나스타샤. 신데렐라 그 새엄마 있잖아요. 네. 별명이 그랬어요. 그 엄마가 아기를 못 낳는데 되게 저를 구박했어요. 그래서 막 진짜 머슴처럼 부려먹어요. 그래서 신데렐라였네요, 완전. 네, 그래서 신데렐라고 그 여자는 아나스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야 아빠한테 얘기해 그냥 이랬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왜? 그때는 제가 착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빠가 되게 속상해 하겠지 이렇게 어렸을 때니까. 근데 그게 19살, 20살 되면서 반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쵸. 왜 아빠가 이렇게 불어들여오고 당신은 노는데 집에서 맨날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 그래서 그때 한마디 해놨어요. 엄마한테? 네. 그때 엄마랑 안 하고 싸웠으니까 난 그때 엄마한테 가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서 한 게 뭐냐고 우리 아빠한테 해준 게 뭐냐. 응? 아빠가 벌어오는 걸 당신이 다 누리고 사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관리하냐고 그랬더니 니를 버는 거면 네 엄마를 버는 것 같아서 눈에서 불이 난대요. 그러니까 너랑 아빠랑 똑같이 생겼대. 그래서 불이 난대. 점점 크면서 화가 난대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분은 저희 엄마를 많이 봤대요. 어떻게 해요? 그게 저희 엄마가 날 찾겠다고 학교 때도 막 우리 새엄마한테 가서 애를 한 번만 좀 보게 해달라고 이랬었대요. 근데 제가 모르게 해서 우리 엄마를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크면서 네 얼굴에서 네 엄마 얼굴이 나오다 보니까 화가 난대요. 네. 그러면서 그 악을 나한테 했대요. 네. 그래서 뭐 그때 엄마랑 엄청 싸우고 나 이제 엄마한테 간다 하고 나왔죠. 그럼 아버지는 엄마한테 간 걸로만 알지? 아버지는 모르죠. 아버지는 출장 갔었어요. 그때 중국에. 그때, 지금은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지금은 알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랑 한국에 와서 통화를 했어요? 네. 한국에 왔다 엄마랑 같이. 그래서 아버지 그때 막 통곡하며 울더라고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 새엄마 죽었다 이러면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새엄마가 죽었다 미안하다 계속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그 라나메 씨 어머니를 만났었는데 어머니 그러면은 이거 참 그렇구나. 네. 아이고. 뭐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가 이제 4살 때 나가시고 그리고 새어머니에 대한 그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겠네요. 그러면은. 당연하죠. 완전 내가 그 환경에서 내 엄마랑 살았다면 과연 내가 지금 어떻게 성장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은 새엄마랑 살면서 제가 너무 많이 참고 이러다 보니까 심장도 많이 안 좋아졌고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다 보니까 난 뭔가 사랑이 많이 그리웠죠. 사랑이랑 못 받고 살았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시집을 빨리 가자. 나보다 나이 차이가 심한 사람한테 가자. 이걸 되게 생각했어요. 아빠는 출장을 오고 사랑이란 건 아예 없고 하다 보니까 4살 때부터 사랑이라고 못 받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지금 제일 약한 것 같아요. 요즘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사랑도 줄 수 있고 듬직한 남편 같은 사랑, 엄마 같은 사랑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남자를 찾아서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청진에서 탈북을 어떻게 하셨어요? 청진에서 브로커가 왔나요? 그래서 탈북을 저희 남한에 있는 저희 큰엄마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브로커가 우리 집에까지 와서 청진 라남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다 어느 선 다 따고 이래가지고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로 넘으셨어요? 두만강으로 넘었는데 두만강 지역, 북한 지역은 어디였어요? 회령이었나요? 아니면 회령이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산을 넘었어요. 3일 동안. 두만강을 건너서 아니면 건너기 전에? 건너기 전에 3일 동안. 제가 신분증이 없었다 보니까 그게 차로 탈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막 빙 돌아가지고 갔었거든요. 브로커 같이? 브로커는 여자였어요? 남자예요. 그럼 남자하고 그럼 향미 씨하고 같이 산을? 그래서 엄마가 이랬어요. 네가 혼자 가는 건 위험하니까 내 옆에 지인 같이 가라. 엄마는 그때 미행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같이 올 수 있었는데 엄마가 잡혔잖아요. 그래서 한번 북송된 엄마의 안전부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감시했어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가면 네가 위험하다. 그래서 혼자 가는 건 더 위험하니까
그 엄마 옆에 지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 큰엄마랑 같이 가라 해서 둘이서 여자 둘이. 제가 아마 혼자였으면 또 제가 엄청 많이 힘들었죠. 네. 아 그럼 큰어머니랑 같이 아는 네. 분하고 같이. 네. 그래서 그분이랑 3명이서 건넜죠 산을. 그럼 산을 넘고 그리고 두만강 건널 때 브로커가 그냥 강을 걷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 뭐 군인한테 처음에 돈을 약속할 주고? 때는 네. 두만강 건널 때 내가 같이 건너간다 이랬었거든요. 두만강이 되게 깊었어요. 네. 거리가 멀었고. 네. 근데 앞에 딱 오니까 너네끼리 건너가라 이러는 거예요. 니네끼리 건너가대. 많이 달라졌네요. 네. 네. 제가 옷을 되게 좋은 거 입었었거든요. 네. 신발이랑. 다 벗고 가고 속옷만 입고 건너가라 이러는 거예요. 브로커가? 네. 네. 옷 그때 자기가 북한에서 갖겠다고요? 예. 네. 그 북한에는 옷을 중고로 많이 팔아먹거든요. 네. 네. 좋은 옷들은. 그러니까 옷을 다 벗고 속옷만 입고 가라. 네. 그래가지고 속옷만 입고 정말 그때 4월 달에 강을 건넜어요. 4월 달에 그때 나이가 몇이었어요? 21살이었나? 20살. 21살 때요. 저희는 한창 대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할 때인데 두만강을 속옷만 입고. 네. 그래서 두만강 서목 입고 건넜었는데 앞에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중국 경찰이? 네. 그분이 우리 브로커였어요. 또 경찰이. 아 중국 경찰이 브로커였어요? 네. 아. 근데 그분이 남자잖아요. 네. 저희 둘이 속옷 입고 막 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 오라고 한국 네. 가지 말고 진짜 같이 살자고 막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가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40살이었고 와이프가 죽은 지 몇 년 됐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보고 아이 남한에 가면 고생한다. 나 돈도 많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조선족 경찰이었네요. 한국말. 예,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집에 갔었는데 집이 진짜 크고 정말 잘 살더라고요. 네. 집에 가니까. 그래서 큰엄마가 아니다. 그럼 무조건 한국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내 적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막 네. 부사람한테 얘기했어요. 했더니 한국 가서 이제 고생하면 전화번호 쓰면서 꼭 전화하라고. 이런. 전화하라고? 집요한 분이었네요. 되게 마음에 들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또 아름다우시고 네. 그러니까. 예. 아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 집에 갔어요. 네. 가고 나서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3일 동안 그 집에 있다가 네. 그분이 라오스 이런 그 브로커 다시 소개해줘가지고 네. 버스 타고 그냥 그때부터. 그럼 간 곳이 연길이었어요? 어딘지? 연길이었어요. 네, 연길 시내로 간 거예요? 네. 그러면? 아 그럼 그 사람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브로커하고 같이. 네. 그래서 오자마자 바람을 그 사람의 옷을 다 입고 네. 3일 동안 있었죠. 3일 동안. 안 무서웠어요? 3일 동안? 아니요, 안 무서웠어요. 왜냐면 내가 3일 동안 그 산을 넘을 때 네네. 그때는 되게 긴장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와서 팔싹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긴장에 아프다 보니까 난 무섭고 이게 없었거든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북한에서 힘들었고 네. 중국에 그러니까. 와서는 그냥 상대적으로 긴장이 할 덜 풀려가지고. 힘들었다는 거네요. 네. 두만강 넘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아, 진짜 정말 혼났어요. 저는 수영 정말 못 치거든요. 네. 근데 발딱 하면 물이 꼬르르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이 엄청 차가웠고. 맞아. 4월 달이면 그때 얼음이 녹았을 때거든요. 예. 물 압이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예. 아 물살이 세요. 물살. 네, 왜냐면 위에서 녹은 얼음들이 이제 그게 떠내려오거나 아니면 그게 또 물로 바뀌면서 물이 되게 세요 그때는. 네, 그리고 발 딱 돋으면 덜매가 매끈매끈 거리는 그죠, 거예요. 미끌. 아, 이제 죽었구나. 이 막 있잖아. 이 생각했어요. 죽었구나 여기 와서. 근데 큰엄마가 손을 딱 치면 빨리 영원히 정신 차리라고. 네. 야, 진짜 큰엄마 없었으면 제가 죽었죠. 그분이 없었으면. 그래서 그분이 정신 차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두만강 겨우 건넜어요. 그럼 이제 중국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 연길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버스 타고 한 이틀 동안 갔나? 버스만 타신 거예요? 네, 그러면? 버스만 타고 이틀 동안 가서 그때가 거기 아마 곤명이라든지 이런 데, 곤명 이런 데로 갔었던 거. 그럼 곤명에서. 근데 또 그 버스 타면서 가는 도중에 정말 진짜 심장이 월컹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뭐 어땠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버스 운전기사가 추팔라 막 밥 먹으러 다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안 나갔었거든요. 그때 그냥 잤어요 2층에서. 근데 나를 막 이렇게 깨우는 게 내가 그냥 일 안 났거든요. 근데 갑자기 손이 막 이상한 데로 막 오더라고 이렇게. 제가 혼자 누우셨나 봐요 그게. 그래서 중간에 뭐랑 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몇 번 딱 이러고 그냥 싹 가더라고요. 근데 다음 휴게소에서 차가 쭉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두 번째는 경찰이었던 것 같아요. 난 또 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봐서 막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음 결에 툭 봤는데 경찰인 거예요. 내가 뭐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는 척하고 눈 감고 있었거든요.
그때가 그 옆에 사람들이 네가 한마디만 했으면 잡혀간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 하늘이 도와주기를 내가 한마디도 안 했고 내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왜 그때는 왜 신이 나를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럼 중국 브로커가 안 알려줬어요? 이럴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나. 예. 근데 그런 상황이 드물었대요. 아 그러면 어떤 교육을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본인이 알아서 지금 판단해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때 두 번째는 그것도 운전 기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친 하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잤어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근데 거기 두 번째도 경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운이 좋게 그 사람이 너를 안 깨웠다고. 그때 버스를 탈 때 그럼 큰어머니 그분하고 같이 탔어요? 네. 큰어머니 1충 나는 2충 이렇게 탔었거든요. 그분은 중국말 할 줄 알았어요? 큰어머니라는 분은? 그분은 중국 교사를 했었거든요. 러시아 말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뚜게말로 뭐라고 했겠죠. 근데 야 엄청 긴장하셨겠다. 근데 그 큰어머니는 안 깨웠나 봐요. 저만 일단 경찰이. 저만 깨웠었어요. 어우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였네요. 진짜 그 상황은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그 버스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권명에 갔어요. 가고 나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권명에 갔었는데 또 권명 경찰들이 또 맛있는 거 주면 용돈 주면 진짜 저보고 있잖아요. 같이 살다 그런 일이 진짜 많았어요. 권명 경찰도 브로커였어요? 그럼? 아니 그때는 권명 그냥 브로커가 아니고 그냥 경찰이었죠. 근데 걔는 나는 말도 모르는데 용돈 막 주는 거예요. 뭐 맘마 사 먹으라고 했잖아요. 경찰들이 탈북민인 걸 알았어요. 탈북자. 다 알죠. 근데 안 잡고 그때는 우리가 경찰에 갔었어요. 경찰에 잡혀가지고 경찰에서 우리가 한 이틀 동안 또 묵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중국 경찰이었어요? 아니면은 어디 경찰이었어요? 그 뭐지 권명 경찰? 권명은 중국 경찰인데? 라오스 경찰. 라오스 경찰. 그러면 권명에서 바로 라오스로 온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라오스의 경찰에서 뭐 한 이틀간 계셨고, 그리고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태국으로 왔죠. 그리고 태국으로 넘어오셨구나. 그리고 태국 수용소에서 이제 한 3개월. 3개월이나 했었어요? 3개월. 왜 이렇게 오래 했었어요? 다른 분보다 좀 길게 있는 거네요. 되게 오래 했었죠. 왜냐면 인연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꽤나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태국 수용소에서 이민국 수용소에서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는 일정 수의 그 탈북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40명. 비행기를 타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은 6개월이든 뭐 7개월이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보통 다른 경우는 대기자가 많아서 언제 가나. 맞아요. 저희 때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특이하네요. 운이 안 좋아. 탈북하는 것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나 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맞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이민국 감옥에서는 남들보다 좀 수월하게 지낸 거잖아요. 남들은 뭐 자릿세도 받고 자리 팔고 그때 그것도 밥 주는 경찰이 밥 주면서 손을 깨끗하게 잡는 거예요. 거기서도 또. 그 엄에서 정말 경찰들은 다 한 번씩 있잖아요. 말을 걸었어요. 가지 말고 자기랑 살자. 경찰이 몇 명이에요 도대체? 편지를 주고. 조선족 경찰 두만강에서 같이 살자. 그리고 라오스 경찰 또 용돈 주면서 살자. 태국에 들어와서 밥 주는 그 경찰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밥은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진짜 돌멩이 알랑이밥 같은 알랑이밥. 닭고기국인가? 그냥 기름만 이만큼 떠 있는 거 못 먹었죠. 뭐 아프진 않았어요 그러면? 아니요. 건강했어요. 그때 그래? 북한에서 잘 먹던 그런 기름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체력 비축이 돼 있으니까 견딘 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태국 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들이 와서 뭐 조사 같은 거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안 어려웠어요? 되게 정말 그때는 되게 정말 기분 나빴어요. 그래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 여자분이 얘기를 했어요. 난 잘 살다 이렇게 왔고. 근데 그 말을 안 믿어요. 자꾸만. 그리고 막 반말 빡빡하고 되게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저희를. 그래서 나 저희처럼 학사고 한국 가지 말까 막 있잖아요. 그 정도였어요. 진짜 완전 싸가지 없었어요. 여자가. 그런 경우도 있네요. 인사를 해도 받아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거지가 온 것도 아니고 뭐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민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조선족들이 위장 탈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해주고 이러면은 이게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사하는 분들이 조사하는 분들이 아주 그냥 막
막 일부러 예, 일부러 진짜 그냥 무서웠어요.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네. 못 가요 이렇게 하면 못 가요 이러면잖아요 저보고 아, 이딴 식으로 하면 못 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갖고 그러면 계속 쓰셨어요 글을? 어떻게? 네, 걔랑 쓰고 똑같은 글을 걔랑 썼는데 이게 맞냐고 하면서 그러니까 막 너무 얼어가지고 네.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또. 그렇죠. 예, 또 무섭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죠. 그죠. 네. 방은 어땠어요 크기가? 방은 컸어요. 방은 컸어요? 네. 그리고 뭐 비좁거나 뭐 그렇진 않았어요? 아니요? 그냥 누워서 누울 수도 있었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글바글 할 때는 네. 뭐 칼잠 자고 그런다는데 아니에요. 저희는 되게 편하게 향미 씨 때는 그러니까요. 길게 있었지만 네. 그 사람이 안에서는 없었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편하게 지낸 거네요. 뭐 그럼 거기에 북한 분들 몇 명이 계셨어요? 많았죠. 많았었어요? 그래도 한 40명 있었죠. 아, 근데 그 정도? 진짜 감옥이 커가지고 40명은 그냥 없는 거나 같아요. 거의. 아, 그렇구나. 그럼 대사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락 주잖아요. 네. 그 4번 먹으면 간다는데 향미 씨는 12번 먹고. 그러니까요. 맛있었어요, 도시락은? 그것도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빵을 많이 사 먹었던 것 같아요. 야, 역시 부잣집 딸이었구나. 원래 북한 사람들 하면 북한 사람들한테 빵 주면 짜증 내거든요. 밥 달라 그러거든요. 아 이게 뭐니? 이게 무슨 간식이지 밥이냐?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갔다 네. 왔잖아요. 그 뭐 탈북민들 구출하러 갔다 왔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밥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3일 뭐 이틀 동안을 저희가 활동하시는 분한테 얘 사람들한테 밥을 안 줬냐. 이 사람 또 네. 밥을 줬대요. 네. 여기서는 밥을 줬다 그러고 여기서는 밥을 안 줬대요. 나중에 뭐예요?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밥을 안 주고 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빵으로 삼시세끼 줬는데 빵은 주식이 아니다. 주식이 아니다. 간식이다. 쌀밥을 안 줬다.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꼬박 굶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니 빵은 밥으로 이 사람은 네. 빵을 밥으로 줬고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왜 빵을 주지 밥 안 주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니 밥을 줘야 되는데 왜 과자만 줘? 뭐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저는 네. 빵 맛을 아셨다고 하니까 역시 북한에 있을 때도 네. 야, 그럼 북한에서 북한에- 탈북할 때 현금은 좀 갖고 오셨어요? 외화를? 아니요. 빵은 아니요. 무슨 돈으로 사 속옷만 먹었어요? 입고 왔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없지. 거기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빵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감옥에 가면 돈이 나와요. 우리 앞으로. 예. 1,000원인가? 아, 그 돈으로. 네. 그 돈으로 사 먹었던 그 돈으로 것 빵을 같아요. 네. 계속 사 드셨구나. 북한에 있을 땐 제가 살찐다고 국도 안 먹었어요. 살까기 하셨네, 그러면. 거기도 안 먹었고. 네. 뭐 북한에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20살, 19, 21살일 때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라는 네, 말이 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밥도 안 먹고 거기도 안 먹고 국도 안 먹고 성주 씨 소외감 느끼네 지금. 아, 진짜. 난 살찌려고 별짓을 바등바등 했는데, 다 했네. 완전. 아니, 근데, 지금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그러면 북한으로 잠시 돌아가서, 네. 당시에 그러면 살까기 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주변에. 이거 살까기는요, 다이어트라는 의미예요.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살까기라고 합니다. 예. 그렇죠. 제 주변에서는 많았죠. 제 주변에서는 워낙 잘 사는 사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주변이라서 이렇게 살 빼려고 치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네, 야. 그럼요. 치료를 받아요? 네. 치료도 어떤 받아요. 치료를 받아요? 무슨 뭐 이렇게 마사지가 있어요. 그래서 살 빼는 마사지? 네, 지방을 이렇게 막 이렇게 분해해주는 그런 네. 치료가 있어요. 마사지가 있어요. 손으로요? 아니면 기계로요? 손으로 해요. 다 손으로 해주죠. 그러면은 네. 궁금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그러면 살까기 치료가 있으면 분명히 또 미용 시술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다 있죠. 저는 학교 때부터 미안도 많이 관리를 받았었고 얼굴 관리. 네. 그래서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쌍꺼풀도 있었어요? 아니 저는 얼굴은 아무것도 안 됐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청진에 쌍꺼풀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많죠. 아니 그거는 당연히 있겠죠. 이 정도면. 그러면 네. 당연히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많죠. 아니 성주 씨가 몰라서 그런 거지. 저는 어느 북한에서 왔어요? 나 북한에서 안 온 것 같아 지금. 야. 이게 북한에는 또 이렇게 과일이 귀해요. 네. 여기는 뭐 과일이 풍부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모든 과일이 다 귀해요. 근데 저희는 그때는 과일이 아니라 남방 과일만 먹었어요. 이만한 사과 있잖아요. 다 이렇게 남방으로 들여온 다 명품 과일이죠. 귤 뭐 이런 것도. 네, 먹고. 귤 게 귤 같은 것도 먹지 않았고 네. 대추도 이따만한 대추잖아요. 다 꿀에 재웠던 대추 다 비싼 거만. 근데 저는- 여기서는 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는 과일 먹고 싶어가지고 그 회령에 가면 백살구가 유명하거든요. 해룡백살. 네, 근데 유명하죠. 익지도 않은 설익은 살구를 이렇게 따 먹었어요. 근데 배 나무에서 탔나요? 내려오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엄청 맞았어요. 왜냐면 그 진짜요? 백살구를 따면 안 되거든요. 거기는 김정숙 동산 그 근처에 백살구를 네. 따면 안 돼요.
근데 저희는 모르니까 그냥 뒤쪽에 가가지고 살구를 땄는데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엄청 맞았는데 이분은 난방갈비만 드셨다 그러네요. 전 자다가도 아버지 살구 먹고 싶어요. 아빠가 잘 타고 해령에 가서 그 갈리 거기 있잖아요. 그 가수원에 가서 우리 딸이 이거 먹고 싶어 하니까 나 빨리 다물어 박스 그럼 남아갖고 잘 익은 걸로 있잖아요. 차에다 싣고 집에 와서 이렇게 먹게 됐죠. 제가 산 북한은 다른 북한인 것 같아요. 네. 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같은 하늘 아래 존재했던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사관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그리고 한국까지 북한을 떠나서 한국까지 오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총 7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7개월에서 6개월. 그러면 중국에 오래 있었나요? 아니요. 중국에는 얼마 정도 있었어요? 그 태국에서 오래 있었고 중국엔 3일, 그리고 태국에서 3개월, 그리고 국정원에서 한 달 있었나? 그러면은 3일 동안 이제 이동을 한 거네. 그리고 뭐 라오스 거쳐서 태국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면은 거의 직송이네요. 네, 직행이죠. 그 지금 6개월, 7개월 걸렸다는 게 하나원 국정원 하나원 거쳐서 나올 때까지가 그럼요. 6개월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뭐 6개월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뭐 직행이네요, 거의. 네, 직행.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어머니의 언니, 큰엄마죠. 큰엄마가 그러면 다 돈을 댄 거예요, 그럼 브로커한테. 네, 그래서 나가서 다 물었죠. 그럼 큰엄마 다 갚으시고. 네, 전 나오자마자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컨테너에서 이렇게 새벽 3시에 그 있잖아요.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 그 아파트 짓는 분들 거기 컨테너에서 겨울에 막 밥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한바 식당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아주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북한에 있을 때도 요리를 잘했어요? 요리 정말 잘해요. 왜냐면 제가 새엄마의 그 비율을 맞추려고 진짜 요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깨어나면 조그만 게 일어나서 밥 해서 엄마한테 막 주기로 했어요.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네, 근데 그게 자꾸만 잘 보이려고 했었는데 나를 알아안주고 가다 보니까 나 그게 속상했었고. 그래서 또 뭐. 그 어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한테 사랑받으려고 새엄마지만 사랑받으려고 보통 했던 그런 게 경우에는 새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밥 해주고 그러지 않나요? 저희 새엄마 정말 못된 새엄마였거든요. 그러면은 비행기를 탔을 때 그러면 그 태국에서 그때는 어떤 비행기인지도 잘 몰랐겠네요. 그냥 처음 타봤으니까. 비행기 타고 그리고 인천공항에 딱 내렸어요. 그때 내렸을 때 대한민국입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줬나요? 해줬죠. 거기 버스에서 이제 내리면 이런 대한민국이 온다 했는데 내리는 순간에 진짜 입이 쭉 벌려지더라고요. 나도. 왜냐면 북한에서는 개인이 불을 보지만 도로에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밤에 오셨구나 또. 밤에 왔어요. 근데 내리는 순간에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냥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거예요. 불만 보고도 심장이 대한민국 정말 잘 왔다. 와 진짜 멋있다. 이러면 있잖아요. 근데 집 딱 받고 그다음에 생활하니까 그게 그냥 이게 뭐지? 그러면 공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셨어요? 가서 가는 동안에 밖을 내다봤어요? 봤죠. 한강도 보이고 있잖아요. 진짜 완전 멋있었어요. 불도 다 보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제일 행복했던 거는 따뜻한 물 내가 샤워할 때 착 쓰고 그리고 불 들어오잖아요. 정말 그 두 가지가 저한테 제일 행복했던 거예요. 그럼 청진에서 그렇게 잘 살았다는데 전기불은 북한에 있을 때 24시간 전기 못 썼어요? 전기는 썼는데 따뜻한 물은 못 썼죠. 평양에는 가능한데 지방에는 거기 가능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잘 살았던 뜨거운 물은 못 쓰는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랑 왜냐면 저희가 남한 분들 같은 경우는 따뜻한 물, 전기 이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는 없어요. 근데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딱 와가지고 이제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찬물 나오고 더운 물 나오고 불을 켰는데 정전이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국정원에 와가지고 제가 모욕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하래요. 저는 북한에서 모욕한다 그러면 그 물을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더운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더운 물 안 나오니까 저는 또 이게 따뜻한 물 하고 더운 물 하는 걸 몰랐어요. 돌려야 되는데. 근데 찬물만 나와. 제가 툭툭툭 해가지고 저기 뜨거운 물 좀 갖다 주세요. 근데 뭐라 그러던가요? 그 뜨거운 물을요 이렇게 핫팟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전자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저보고 뜨거운 물 마시기 싶어. 오해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갖다 달라 하니까 그걸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니 이걸로 모욕을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모욕은요 저기 덤을 나와요.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와서 틀어주는 거예요. 덤을 나오더라고요. 그때 처음엔 정말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나간다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물 틀어놓고요. 그냥 한 거의 40분 동안 있었어요. 샤워. 샤워. 너희가 충격 반, 행복 반. 와 이게 안 끊어지나 이렇게. 그러고 있었던. 그리고 나가지고 또 정전이 될까봐 그 북한에서 모욕할 때는 정전이 되면 또 이렇게 닦고 힘드니까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받으면서 이렇게 뭐죠 이거? 그 형광등. 형광등을 계속 쳐다봤어요. 야 이게 깜빡깜빡거리지도 않고. 저 공감이 되는 게 도로에 이제 그 전기불 있는 거 고속도로에 그리고 와가지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 그걸 보고 엄청 놀랐다는 게 저는 진짜 100% 공감이 돼요. 이야, 그리고 지금 말한 것 중에 개인 집은 잘 살아도 북한은 도로 사정이 엉망인데 도로도 이렇게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감동이었다는 거네요. 저는 버스를 타고 또 뭐 모르겠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올 때 그 공항에서 국정원으로 올 때 도로가 너무 매끈한 거예요. 그리고 다 좌석이 있어요. 북한은 좌석이 없잖아요. 서비스차 같은 거 타면은. 사람 왜 사람이 타고 이러거든요. 근데 앉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근데 친절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놀라운 게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북한에서는 우리 아빠만 차가 다 있었고 이랬었는데 여기 오니까 차가 다 타고 다니는 거에서 그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게 싫었다.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는 나만 차가 있어갖고 나만 차 타고 다녀갖고 사람들이 와 이랬는데 여기 오니까 차 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붐비고 뭐 자율도 안 되는 거고. 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은 그 버스 타고 오면서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거기 다 탈북자들이었으니까 탈북자들한테 남순 자랑한다고 전국에 있는 차를 다 끌어온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랬어요. 차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대요. 서울 시내 들어가니까 더 많은 거예요, 진짜. 옛날에 남북회담 할 때 그 북한 대표가 우리 때문에 차 이렇게 다 전국에서 불러 모으라고 고생 많이 했까 수다. 그래서 진짜?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대표가 그렇게 받아쳤대요. 그래도 자동차는 바퀴가 있어서 움직이기가 쉬웠는데 건물들은 바퀴가 안 달려 있어서 움직이느라고 애 많이 먹었습니다. 어떡해.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아이고 참. 이렇게 받아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2부로 다시 넘어갈 텐데요. 지금 1부에서 아주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내가 살았던 북한하고 이제 한미 씨가 살았던 북한이 완전히 다르구나. 야, 내가 꽃제비 하면서 살던 정진에서 이렇게 공주처럼 살고 귀하게 자란 딸도 있구나.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아무튼 1부 잘 들었습니다. 2부로 또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김수진 대표님 출연분도 다 보고 오셨대요. 그럼요. 지금 거기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일단 여기 오면 그 방송을 봐야죠. 어떤 컨셉인지 제가 알아야 하니까. 찍었어. 이 영상을 쓰겠어. 정말요? 말 조심해야 돼. 이제부터 막 켜지면 끝장나요. 그냥. 잘 찍어주세요. 잠깐만 저기요. 저 먹는데 좀 저만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 맛있죠? 그 탈탈탈 게스트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잠깐만. 안 먹을 때 찍으세요, 좀. 아니야. 이제 안 찍을 거예요? 아니요. 이따 또 찍을 건데. 그럼. 아무튼.